안녕하세요. 사남대 윤천기입니다. 우리 현대 영문학회 언제 와도 포근하고 좋습니다. 우리 윤민우 교수님 같은 동시인데 아까 얘기했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는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우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가장 재미없는 게 그 삶에서도 그렇지만 윤리, 도덕,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없이도 이렇게 학교가 잘 돌아가는데 요즘은 그 평가 땀새 그 사진이나 하나 찍어둬야 우리 학교가 그거보다 좋은 점수를 얻어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윤리교육은 윤리순위 높은 분이 하셔야 하는데 하여튼 저는 어떻게 해야만 되는 상황에 이렇게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윤리 교육, 영문 윤리가 만들어진 게 불과 3년 반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법령도 아니고요. 가장 최고 상위 규정이 교육부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훈령. 그래가지고 이게 개정된 게 14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3년 반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가장 상위 규정이 영문교육을 하는 게 교육부 훈령이고요. 그 다음에 학술진흥법 66조에 한 줄짜리 조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학회라든가 연구기관이라든가 대학의 학칙이라든가 학회 규정으로 규정된 게 3단계로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의 연구윤리의 규정의 모든 것입니다. 그 위에는 없습니다. 법에는 없습니다. 훈령, 대통령 훈령도 있고 국무총리 훈령도 있고 장관 훈령도 있는데 장관급에만 있는 게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공식 명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금 우리나라 연구윤리와 관련된 것이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연구윤리 위반이네 아니네 중복개정이네 아니네 부정과 표절이네 아니네 이것은 여기에 있는 게 가장 상위에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요거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연구윤리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한 3개 정도만 실제로 우리가 대학 현장에서 특히 인문학 현장에서 제공될 수 있는 내용 3개만 퀴즈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게 어렵거든요. 자, 이게 이제 교육 훈령이고요. 이게 전문입니다. 이게 전문. 법제처에 들어가도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현재 지금 최종 게 15년도에 개정판이 최후 개정 최종 개정판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늘 문제가 되거든요. 이 부분. 딴 거야 뭐 이렇게 절차라든가 정의라든가 규정되어 있고요. 여기서부터 있는 건데요. 일단 요것은 우리가 한 번씩 보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연구윤리에 관한 모든 세부적인 해설이라든가 그런 규정은 이게 여기에 있는 걸 해설해 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핵심적인 상위 규정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게 그래서 2조 그렇죠? 2조 요거 존재하지 않는 원자료 특히 이공계에 있는 게 많이 있는 걸로 지금 발표되고 있고요. 연구제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이런 게 인문 쪽에는 좀 없는 것 같고요. 자연과학, 사회과학 쪽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조 연구 재료, 장비,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연구 자료를 임의적으로 변형, 삭제, 연구 내용을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이것도 우리 인문 쪽하고는 거리가 좀 멀지만 이공계 이것은 많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문학, 사회과학, 인문학 쪽의 얘기인데 요것과 관련해서 퀴즈 조금 더 세게 풀어볼 건데요. 표절은 다음 각목과 같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타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는 행위. 이게 이제 인문학 관련해서 좀 제공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요거 관련해서 이제 가나 다 이렇게 있는데요. 요게 이제 그 연구 내용 전부 이건 다 뭐 그런 거고요. 나번 보시면 단어, 문장 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면 출처 표시하면 문제 없습니다. 답은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요거 생각이잖아요. 그 학술 발표에 들었는데 그걸 자기 논문화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인문 쪽에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도 이것도 이제 윤리와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그 가장 상위권 우리나라에서 물론 이제 그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그 우리하고 다른 걸 하지만 우리 것 만들 때 요거 그 훈련 만들 때 선진국에 있는 그 연구 윤리를 갖다 참고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개념상으로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4번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새 또 문제가 되는 게 네 번째 부당한 저자 표시입니다. 이게 그렇죠? 연구 같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기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걸로 하거나 이런 것들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 내용에 공헌 기여가 없으면서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이 훈련의 가장 상위 규정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지도 학생이 인문 쪽은 얘기 없겠죠, 그럼. 뭐 지도 학생의 학위 논문을 학생 중에 지도교수 단독명으로 개개 발표하는 경우도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뭐 통상적인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요게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위의 연구준리에 활용된 어떤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공부 다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연구준리 상위 규정에 대해서 연구 측면에서 현법이나 다름없거든요. 이거 위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요거에 대한 해설이 자꾸 이렇게 그 예에 들어가면서 나와 있는 게 연구준리 교육이고요. 이게 글자 그대로 헌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연구준리에 대한 헌법을 수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사례를 봐야 되잖아요.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 우리 대학원 학생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거, 요것만 3개만 퀴즈로 풀고 마치도록 하죠. 자, 요것은 사례 연구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다 봤을 텐데요. 요게 이제 한국 연구재단하고 그 밖에 이제 관련기관이 해서 만든 질의응답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거,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좀 이렇게 궁금했던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모호했던 거.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려면은 한없이 이렇게 많은데요. 이렇게 한 190페이지쯤 돼요. 근데 다 보지 말고 여러분들 퀴즈로 풀고 넘어갑시다. 자, 지금부터 퀴즈 첫 번째. 자, 논문 표절 기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표절 검색 프로그램에서의 표절을 결정하는 유사도율이나 명확한 기준, 지침 등은 있는가? 그러니까 요새 뭐 학위 논문 제출할 때 유사도 검사, 뭐 카피킬러라든가 그 밖에 많은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유사도가 뭐 15% 넘어가면은 이거 주의, 30% 넘어가면 이거 문제, 뭐 40% 넘어가면 이거 더 문제,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자, 요거 관련해갖고 자, 있는가? 일단 핵심은 이겁니다. 표절 검색 프로그램의 유사율은 표절을 판정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못한다. 이게 대원칙이고요. 그러니까 뭐 30%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봐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하게 퍼센트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표절이다? 아니다? 이렇게 못한다는 게 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단순한 이것만 갖고는 딱딱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 이것이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영문과니까 국내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외국어로 다시 작성하여 회외 학술지에 투고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발표된 논문이며 이를 수정하여 다시 투고함을 명시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가? 문제가 된다 하시는 분, 문제가 안 된다 하시는 분. 빨리 들어요. 기회 있습니다. 문제가 안 된다.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 요거 헷갈리지 않아요. 우리 중복해 문제 될 것 같지만 이게 안 되는 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1차든지 2차 출판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 2차까지 가는데 학술자체에 적용하는 출판 관련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안 된다.
그런 상황만 잘 지켜가서 도움을 주려고 하면 문제가 안 된다. 굉장히 희망적인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영어로 해가지고 2차 출판해도 그 출판 관련 규정만 지켜갖고 얘기를 해도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지혜가 한 번씩 더 생기는 거예요. 기존 논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이제 마지막 퀴즈입니다. 학위 논문, 그 석사학위든지 박사학위 논문이 상관없습니다. 학위 논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술지의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 자기 표절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는가? 해당한다 하시고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아, 당첨입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맞아요. 해당하지 않는다.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 기존에 썼던 석사학위 논문이나 박사학위 논문의 각 장이 다를 수 있잖아요. 주도 다르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내가 새롭게 덧붙이는 아이들이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아서 완성도가 높았을 텐데 아쉬운 것들은 끄집어내다가 다시 그걸 좀 이렇게 완벽하게 해가지고 발표를 하되 거기다가 뭐라고 써야 되냐면은 이 논문은 언제 했던 학위 논문에 대한 보완, 수정한 것임 이렇게 밝히면은 문제가 없다. 이게 윤리 영유율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답입니다. 그렇죠? 뭐 여러분 그래서 또 틀리신 분이 너무 많았으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희망적이고 소득이 있는 오늘의 윤리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들에게 또 희망을 줄 수 있고 소득이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궁금해하고 했던 게 많은데 오늘 희망원예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우리가 더 희망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사 질문하세요. 한 주만 받겠습니다. 아까 국내 논문 발표하고 외국 또 이렇게 발표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셨어요? 그 2차 발표라고 하는데요. 거기 이제 그 내용만